의료관계법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관계법규는 20문제 나오고요. 의료법에서 5문제, 의료기사에서 5문제, 지역보건법에서 5문제, 구강보건법에서 5문제씩 나옵니다. 자, 공부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을 읽을 때 끝에 서술어가 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됩니다. 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하기 싫어도 꼭 해야 되는 거겠죠.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주체자의 마음대로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해야만 하는 것, 내 마음과 내 의도와 상관없이 꼭 해야만 하는 것은 무엇이다? 하여야 한다. must이고요. can, 할 수 있다.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은 할 수 있다 라고 표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선택지가 나와 있는데 다 맞는 내용인데 이 중 하여야 하는 것은? 이라고 물으면 할 수 있다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 하여야 한다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의료인과 의료기사, 너무너무 비슷하지만 살짝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에 유의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행정자치구역이 어떤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구분이 되어 있는지 먼저 이 개념에 대해서 알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한 개의 특별시가 있습니다. 뭐죠? 서울특별시가 있고요. 광역시는 몇 개가 있죠? 6개가 있습니다.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광역시가 있고요. 한 개의 특별자치시가 있죠. 뭐죠? 네, 세종특별자치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는 몇 도가 있죠? 원래 8도였죠. 강원도까지. 근데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따로 분류가 되면서 7도로 바뀌었습니다.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이렇게 총 7개의 도가 있고요. 2개의 특별자치도가 있습니다. 유명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 바뀐 강원특별자치도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그냥 시도지사라고 하면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3단계의 행정체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제일 큰 행정구역, 그 다음에 중간 단위의 행정구역, 그 다음에 제일 작은 행정구역으로 점점 작아지게 되는 거죠. 제일 넓고 제일 큰 카테고리인 도,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 이런 것들은 범주가 되게 넓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은 속성의 행정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도 안에 시라는 행정구역이 있고 도 안에 군이라는 행정구역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시는 작은 도시를 얘기해요. 광역시도 아니고 특별시도 아닌 그냥 작은 시. 시 안에 구가 없는 시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김해시 같은 경우는 김해시, 그 다음에 바로 구가 없이 무슨 동,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구가 없는 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군 같은 경우는 함안군 같은 게 있죠. 김해시, 함안군은 어느 도에 속하죠? 경상남도에 속합니다. 그래서 경상남도가 큰 범주고 그 안에 김해시도 있고 함안군도 있죠. 자, 그 다음에 구가 있어요. 구는 도시가 크니까 구로 나눠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에 강서구, 강남구, 강북구, 금천구, 이런 여러 가지 구가 있잖아요. 이것보다 한 단계 내려가면 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내려가면 더 작은 단위로 읍이 있을 수도 있고요. 면이 있을 수도 있고 동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은 범주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헷갈려 하시는 게 여기에도 시가 들어가고 여기에도 시가 들어가니까 다 같은 시인 줄 아시는데 같은 시가 아니에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특별시, 광역시는 이 안에 뭐가 있죠? 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시는 작은 도시로서 안에 구가 없는 시입니다. 됐죠? 다음 넘어갈게요. 의료법은 치과나 치과 의사의 포커스를 두면 돼요. 사실 치과 의사의 포커스를 두고도 문제가 잘 안 나오고요.
치과에 포커스를 두고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의료기사법은 당연히 우리가 치과위생사가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치과위생사에 포커스를 두고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겠죠. 자, 그럼 이것을 토대로 머릿속에 집어넣고 공부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료법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제1장 총칙입니다. 기본이 되는 그런 법률들을 먼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제1조 의료법을 만든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그 목적은 1, 2, 3 총 3개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 의료법을 만든 거예요. 자, 두 번째, 국민 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세 번째,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 의료법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여기 QR코드 사진 찍으시면 여기에 해당하는 법령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제2조 의료인이란 무엇인지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의료인이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자, 여러분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의료인인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수의사는 의료인에 속한다, 안 속한다? 의료법에 의료인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산사는 일반인 중에 면허시험을 쳐서 조산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 중에서 조산사 라이센스도 가지고 있어야 조산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산사는 간호사 라이센스도 있어야 되고 조산사 라이센스도 있어야 조산사가 될 수 있겠죠. 이 조산사도 그래서 의료인이다 아니다 의료인이다. 간호사도 의료인이다 아니다 의료인이다.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조산사 간호사도 의료인에 속합니다. 다음에 치과의사의 임무. 치과의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치과 의료 행위를 해야 되고 구강보건을 지도해야 합니다. 치과의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은 국민 보건을 향상해야 할 사명이 있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를 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제3조 의료기관. 의료기관이 무엇인지에 대한 법률인데요. 의료업과 조산업을 하는 기관을 의료기관이라고 합니다. 의료기관은 총 몇 종이 있죠? 10종, 10종이 있습니다. 자, 몇 종이 있는가? 이 숫자를 외우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원급에 해당하는 것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이 있겠죠. 그리고 조산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산원은 무엇을 하는 기관이죠? 조산사가 조가 무슨 뜻이죠? 도울 조자, 산, 해산한다. 산모가 아이를 낳는 것을 산이라고 하죠. 아이를 낳는 것을 도와주는 의료기관입니다. 병원급을 볼게요. 병원이 있죠.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정신병원이 있습니다. 옛날 문제집을 보면 이 정신병원이 빠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정신병원도 따로 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요양병원 입원 대상자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요양병원 입원 대상 환자는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3조의 2 병원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병원 등이 나오면 이런 걸 의미를 하는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병원 등은 총 6종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숫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있는지 구분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데요. 병원급 의료기관은 병원이 있고요.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정신병원이 있고 여기서 병원 등에 속하는 것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을 병원 등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병원, 한방병원은 입원 환자 30개 이상의 병상이 필요하고요. 자, 이거 두 개는 어찌 보면 내용이 같은 내용이죠.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쓰는 병상은 당연히 그냥 병상이라고 부를 것이고 요양병원에서 쓰는 병상은 요양병상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굳이 구분을 따로 한 것이지만 내용은 같다. 다음 제3조의 3 종합병원은 무엇인가? 종합병원은 누가 개설할 수 있죠? 네, 의사만이 개설할 수 있습니다.
치과 의사는 이 종합병원에 고용이 될 수 있고 진료를 할 수는 있지만 치과 의사가 종합병원을 개설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의사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입원 환자는 몇 명 이상이 필요하죠? 100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종합은 100, 종합은 100, 백종원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절대 까먹지 않을 수 있겠죠? 뭐라고요? 백종원. 그래서 종합병원은 100명 이상 필요하다. 자, 진료 과목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시험에 정말 단골 문제로 나오는데요. 300병상 이하 또는 초과인 종합병원에서 필수로 설치해야 되는 진료 과목을 고르시오 라는 문제가 단골 문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300병상 이하라고 이렇게 딱 나오지 않고 300병상 이하면 250도 되고 200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랜덤한 숫자가 나오고 또 300병상 초과면 뭐 350이 나올 수도 있겠고 400이 나올 수도 있겠고 500이 나올 수도 있고 랜덤한 병상 개수를 주고 필수로 설치해야 되는 진료 과목은 이라고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치과 관련이니까 치과는 무조건 알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꼭 설치를 해야 되는지. 300병상 이하라면 치과를 설치해야 되나요? 안 해도 되나요? 여기 없죠? 그러니까 설치를 안 해도 되고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300병상 초과인 경우에는 치과를 꼭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풀네임은 여기다가 적어놨고 줄임말을 여기다가 적은 겁니다. 내외 산소 중에서 3개를 꼭 필수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내외 산소 중에 3개를 선택해도 되고 내외 산소 다 선택해도 되겠죠. 내외 산소 중에 3개를 선택했으면 7개 이상이어야 되니까 4개가 더 필요하죠. 역마, 진또병을 포함해서 4개를 설치를 하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4과목을 설치를 했다. 7개 이상이 되려면 몇 개만 더 설치를 하면 되죠. 3개 이상을 설치를 해야 되니까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설치를 하면 되고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 이상 설치를 할 수 있는 거니까 마음대로 더 필요한 과목을 더 설치할 수 있습니다. 300병상 초과일 경우에는 내외, 산소, 역마, 정치 필수로 꼭 설치를 해야 되고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이 둘 중에 하나를 꼭 설치를 해야 되고요. 이걸 포함해서 9개 이상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럼 1, 2, 3, 4, 5, 6, 7, 8, 9 이것만 해도 총 9개가 되네요. 그래서 9개를 설치를 해도 되고 더 추가해서 9개를 초과해도 넘어가도 됩니다. 자, 여러분 이하가 무엇인지 초과가 무엇인지 300병상 이하라고 하면 이하는 포함을 해야 됩니다. 300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미만은 300을 포함하지 않고 그 밑에부터 포함이 되는 거고요. 초과는 300을 포함하지 않고 300을 무조건 넘겨야 된다는 뜻이고요. 300 이상이라고 하면 30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하, 미만, 이상, 초과 이것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이건 기본적인 겁니다. 자, 그리고 각 진료 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가 있어야 돼요. 전속한다라는 것은 이 종합병원, 해당 종합병원에 완전히 고용이 되어서 풀타임으로 일하시는 전문의가 꼭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필수 과목이 아닌 것, 안과, 피부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같은 경우는 필수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전속 전문의가 아니어도 되고 비전속 전문의를 둘 수도 있습니다. 제3조의 4 그리고 제3조의 5 3조의 4는 상급 종합병원 내용이고요. 3조의 5는 전문병원 지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고요. 상급 종합병원, 전문병원을 지정할 수 있는 주체가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옆에 메모를 해두시면 좋겠죠. 자, 요건 상급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은 종합병원 중에 지정될 수 있는 거고요. 중증 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 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고요. 전문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 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서 난이도가 높은 의료 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과목은 몇 개를 갖추어야 되는지 보도록 해볼게요. 상급 종합병원은 20개 이상의 과목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각 진료 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하고요. 전문병원은 보건복지부령에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그 정하는 수 이상을 갖추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전속하는 전문의가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 지정했을 때 이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해서 이것이 계속 평생토록 영원토록 요건이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런 요건들이 충족이 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진료 과목이 줄어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평가를 하지 않고 그냥 내비두면 상급 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름이 계속 유지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무엇을 해야 되죠? 평가를 해야 됩니다. 몇 년마다? 3년마다. 3년 동안 크게 이변이 없을 거라고 보는 거죠. 3년마다 평가를 하면 합리적이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3년마다 평가하는 걸로 정했고요. 평가 항목은 무엇을 평가하냐면 과목 수와 전속 전문의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그리고 수련병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인력, 시설, 장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질병군별 환자 비율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를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전문병원은 환자 비율, 과목 수, 그 과목마다 전속 전문의가 있는지, 그리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병원 지정을 받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중요하고요. 의료관계법규를 시작하기 전에 이거 구분하는 거 진짜 중요하다고 했죠. 할 수 있는 것과 꼭 해야만 하는 것. 거짓과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이 됐다면 무조건 취소를 해야 되는 거고요. 환자 비율, 과목 수, 전속 전문의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을 때는 재지정이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살짝 평가 항목이 부족하면 그냥 봐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선택지에 나왔을 때 3년마다 평가를 해서 재지정이나 지정 취소를 하여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면 답이 뭐가 되겠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겠죠. QR코드를 찍으면 이런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고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개정이 됐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2024년 9월 20일이라고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죠. 2024년 9월 20일에 개정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법률이 개정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시행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개정이 됐다고 해서 바로 그날 바로 알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인지가 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행일과 개정일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2025년 6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이 개정된 이유는 간호법이 이번에 따로 만들어졌죠. 원래 간호사에 대한 법률은 의료법에 포함이 되어서 쭈루룩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2024년 9월 20일에 간호법이 따로 제정이 되면서 간호사에 대한 내용들은 의료법에서 다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표로 아주 이쁘게 정리가 되어 있죠. 다시 정리를 하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누가 개설할 수 있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사가 개원할 수 있는 것은 의원, 치과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건 치과의원, 한의사가 개원할 수 있는 건 한의원이겠죠. 이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상은 누가 되죠? 네, 주로 외래 환자입니다. 간단하고 흔한 질병에 대해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것이죠. 그다음 조산원은 누가 개설하죠? 조산사가 개설합니다. 그다음에 종류는 조산원 하나밖에 없죠.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요? 네, 조산 업무를 하게 되고 임산부,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 상담을 수행하게 됩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누가 개설할 수 있죠? 의사는 병원에 해당하는 것들을 개설할 수가 있고,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한의사는 한방병원을 개설할 수가 있겠죠. 대상은 주로 외래가 아니라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입원, 수술 등의 더 딥한 큰 진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을 구분한 표가 있습니다. 의원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이 있고요.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간단하고 흔한 질병에 대한 외래 진료 등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병원 및 종합병원을 보시면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병원과 한방병원은 병상이 몇 개 이상? 30개 이상. 요양병원은 요양병상이 있어야 되고요. 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이 있어야 돼요. 병상이 100개 이상 300개 이하인 경우에는 7개 이상의 진료 과목을 필수로 설치를 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전속 전문의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병상이 30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 9개 이상의 필수 진료 과목을 설치하고 마찬가지로 각 과목당 전속 전문의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아래쪽으로 보면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 또는 요양병상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30개 이상이라는 의미가 병상에만 해당하는 건지 요양병상에도 해당되는 것인지 이 문장만을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위에 보면 법제처가 정리해 둔 건데 요양병원에는 그냥 땡땡 요양병상이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개수가 적혀져 있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놓으면 요양병상은 개수가 상관이 없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밑에 보면 어떠한 법적 효력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게 완벽히 100% 맞다라는 말이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적으로 믿어도 안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그래서 제가 따로 찾아봤는데요. 요양병원도 마찬가지로 요양병상이 30병상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도 다 동일하게 30병상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병원 및 종합병원은 병원이니까 입원, 수술 진료를 주로 담당하고 있겠죠. 그리고 더 높은 상급 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한 병원입니다. 그래서 20개 이상의 진료 과목이 갖추어져야 하고요. 전문의를 수련할 수 있는 병원이어야 하고 인력, 시설, 장비가 법령으로 규정된 대로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요. 질병군별 환자 구성 비율도 마찬가지로 정해진 대로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상급 종합병원은 일반 병원과 달리 고난이도의 치료 기술을 필요로 하는 중한 질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의료법을 본다 그러면 의료법만 보면 되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의료법 봐주셔야 되고 의료법 시행령 봐주셔야 되고 의료법 시행규칙까지 봐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비단 의료법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사도 마찬가지고 지역보건법도 마찬가지 그리고 구강보건법도 마찬가지 3가지를 다 봐주셔야 합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법으로 그냥 정해진 거 그러니까 기본이 되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더 디테일한 것을 다 일일이 적으면 법이 너무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부수적인 것과 디테일한 것들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더 디테일하게 적어 놓는 거예요. 자, 시행령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대통령령이라고 하고 보건복지부령은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 즉 시행령은 이 법에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부령은 법에서도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고 대통령령, 즉 시행령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여기서 다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령은 아까 뭐라 그랬죠? 시행규칙이라고 했죠. 그래서 보건복지부령을 아무거나 클릭하면 어떤 법에 대한 규칙, 시행규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법률이 뭐 보건복지부령에 들어가는지 대통령령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법에 해당되는 건지 이런 거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령, 대통령령 이런 거에 동그라미 치시면 안 돼요. 그런 건 쓸데없는 행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링크를 들어가면 별지 1호의 서식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봐주셔도 되고요. 이게 궁금하시면 이렇게 다 클릭하셔서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되시고 근데 이런 것까지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상급병원의 지정기준, 정하는 기준 앞에 있는 이 링크를 들어가시면 별표 나와 있죠. 이게 지금 여기에다가 넣어놓은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 이런 거 클릭해서 더 자세하게 읽어봐 주시면 되시고요. 자, 전문병원은 어떻게 지정한다 그랬죠? 그리고 누가 지정한다 그랬죠? 네, 보건복지부 장관이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전문병원을 지정을 하는 거죠. 이 지정 기준은 특정 진료 과목, 특정 질환 등의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지정되는 것이 전문병원이라고 했죠. 그리고 아래쪽에 더 디테일한 내용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봐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아래쪽에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서 궁금하시면 읽어보시면 되십니다. 여기까지 제1장 총칙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